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는 초희귀적인 지형으로 과거 21대형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어느 나라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대체불가 지형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한국인이라면 너무 당연하듯이 생각해온 이곳을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대생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공대 MIT에서 교수와 엘리트 학생들을 완벽하게 압도한 그 토론의 현장. 한 여대생이 펼쳐낸 우리나라의 숨겨진 보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엘라입니다. 엄마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아빠는 보스턴 출신의 미국인이죠. 현재 MIT 공대 EAPS라는 지구대 기행성과학과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수업에서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발표 과제를 받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서해갯벌을 제 발표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곳, 한국의 서해갯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인지 아시나요? 사실 서해갯벌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12살 때 여름방학 엄마의 고향인 서산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니까요. 한나야 일어나. 물때 맞춰가야 조개를 많이 캘 수 있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이마를 쓰다듬던 그 감촉, 갯벌로 향하던 가족의 설레는 발걸음, 갯벌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쿡 하고 빠져들던 그 느낌까지. 모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반짝이는 햇빛 아래 열심히 조개도 캐고 서로의 얼굴에 머드팩을 해준다며 깔깔거리며 웃고 장난치던 그 장면이 제게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이게 바로 서해의 맛이야. 직접 캔 조개를 할머니 댁 마당에서 구워 먹던 그날 저녁, 오랜만에 엄마 집에 왔다고 입이 귀에 걸렸던 엄마의 얼굴, 별빛 아래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갯벌 이야기, 그리고 갯벌과 함께 맞춰 살아온 서산 사람들의 지혜. 이 갯벌은 우리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생명이자 역사란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발밑에 묻혀있던 진흙이 사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적의 지형이라는 것을요. 그저 어린 소녀의 여름방학 추억으로만 간직했죠. 그렇게 저는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준비를 하며 이 갯벌의 진정한 가치와 추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뿌리를 찾는 여정이자 어릴 적 추억 속의 그곳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확인했던 것이죠.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택한 이 주제가 MIT의 강의실을 뒤흔들고 심지어 세계적인 지형학 권위자인 헤이든 교수님까지 인정하고 놀라게 할 일이 벌어질 줄은요. 발표 주제를 정한 날, 서로의 주제를 공유하는 첫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스터디룸엔 저와 중국 유학생 웨이린, 그리고 미국인 학생 닉 스미스까지 3명이 모였어요.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여 각자 준비해온 주제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닉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일본 홋카이도의 시레토코 반도에 대해 발표할 거야. 원시적인 생태계가 보존된 곳으로 육지와 해양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지. 그는 항상 데이터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죠. 경제적 가치와 수치화를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어 중국인 유학생인 웨이린도 이야기했어요. 난 중국의 장각의 지형을 선택했어. 3억 8천만 년 전 퇴적암이 형성한 놀라운 석영사암 봉우리들이 있는 곳이지. 아바타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해. 웨이리는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한국의 서해 갯벌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갯벌, 진흙인 바다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런 걸 유네스코 자연유산 주제로 선택하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중국에도 갯벌이 많은데 한국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오래된 갯벌들이지. 서해의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 확실해. 근데 거기가 어떤 이유로 특별한 지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웨이린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피어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내가 주제를 잘못 선정한 걸까? 어릴 적 느꼈던 그 특별함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추억 때문이었을까? 닉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갯벌이면 그냥 조간대 지형 아닌가? 조수간만의 차로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특별할 게 뭐 있어? 근데 그걸 왜 주제로 선정했는지 궁금해지긴 한다. 그의 차가운 평가가 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웨이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마치 중국의 갯벌이 더 위대하다고 입증하려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데이터로 비교해볼까? 중국 갯벌의 역사적 문헌 기록은 기원전 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넓이도 한국의 몇 배야. 그의 말에 당황한 저는 제가 왜 서해의 갯벌을 주제로 선택했는지 과학적, 지형적 가치를 설명해 보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지형은 그때였습니다. 스터디룸 문이 열리고 리처드 헤이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발표 주제 선정을 살펴보러 오신 것이었죠. 밖에서 얼핏 들어보니 주제 선정으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어떤 주제들이 언급됐나요? 닉과 웨이린이 자신들의 주제를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셨죠.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서해 갯벌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헤이든 교수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진지해졌어요. 엘라,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교수님의 말투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존중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웨이린과 닉도 놀란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봤어요. 수업 때 얘기했지만 자연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크기나 오래된 정도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 지형의 독특성, 지구과학적 가치, 생태학적 중요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해 갯벌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긴 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왜 서해 갯벌을 선택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어릴 적 추억부터 시작해 서해의 갯벌에 대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말을 할수록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단순한 개인적 추억도 있지만 서해 갯벌은 지구의 중력과 달의 인력, 해안선 형태와 해저 지형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담긴 과학적 가치를 이번 기회에 더 깊게 탐구하고 싶어요. 헤이든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엘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교수님은 3명 모두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종종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형성 과정과 지구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에서 찾아야죠. 웨이린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고 닉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의 연구와 발표가 아주 기대됩니다. 특히 의외의 선택지인 서해 갯벌에 대한 발표가 매우 흥미로울 것 같군요. 왜냐하면 교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해 갯벌은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형학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연구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니까요. 아마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이 떠나신 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웨이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고 닉은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갯벌이 정말 그렇게 특별해? 데이터가 있나? 엘라, 너는 이 갯벌에 가본 적 있어? 닉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좋아. 내가 왜 서해 갯벌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조간대 생태계라고 믿는지 자료들로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남아 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서해 갯벌에 대한 과학적 연구 논문들, 유네스코코 등재 과정 자료, 생태학적 데이터베이스.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발로 밟았던 그 진흙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대한민국의 서해 갯벌은 그냥 진흙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경이로운 비밀을 간직한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비밀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서해 갯벌에 대한 저의 열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밤낮으로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제 자신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발표가 몇 주 전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교수님은 지구의 독특한 지형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랜드 캐년부터 베네수엘라의 테이블 마운틴, 호주의 대보초까지 지구상의 경이로운 장소들을 소개하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조간대 지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몇 학생들과 잠깐 언급됐던 지형이기도 하죠.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서해안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구와 달의 중력 상호작용은 모든 바다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죠. 바로 한국의 서해안입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되었습니다. 서해 갯벌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저 지형과 독특한 형태의 해안선, 그리고 조석 공명 효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구상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웨이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에도 더 넓은 갯벌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중국에도 넓은 갯벌이 있죠. 그러나 자연유산의 가치는 단순한 크기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서해안의 굴곡진 해안선과 비교적 얕은 해저, 지형이 만나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 9m까지 발생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석간만의 차 중 하나죠.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질문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엘라, 발표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교수님. 하지만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서해 갯벌이 정말 그렇게 과학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책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때 작성했던 보고서의 일부인데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봐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해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의 철새 이동 경로인 EAFF의 핵심 지역이었고 생물 다양성은 중국 갯벌의 약 2배에 달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보존 가치였습니다. 중국의 갯벌이 간척 사업으로 40% 이상 파괴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죠. 객관적인 숫자들마저 저를 압도했습니다. 21대0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기록. 그것은 모든 심사위원이 이해 없이 서해 갯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어릴 적 그저 추억의 장소였던 곳이 실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인정한 지구의 기적이었다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서 웨이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제에 열중해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엘라, 사실 교수님의 말씀에 서해 갯벌에 대해 서칭해봤어. 정말 꽤 흥미롭더라. 웨이린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인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제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발표가 다가올수록 완벽한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서해 갯벌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비교 자료도 준비했어요. 중국, 일본, 심지어 북해의 갯벌까지. 모든 세계의 유사 지형과 비교해 서해 갯벌의 독특성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어릴 적 추억의 영상과 사진들. 할머니 손에 이끌려 조개를 캐던 순간들.
갯벌 위를 걷던 발자국들, 함께 웃고 조개구이를 나눠 먹던 가족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인류와 자연의 오랜 공존의 증거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닉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눴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과학은 결국 객관적인 데이터잖아. 팩트가 중요하지. 그의 말이 자꾸 저를 괴롭혔어요. 발표 내용에 어릴 적 추억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어요. 서해 갯벌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는 단순히 과학적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생태 감수성, 그리고 공존의 지혜까지 더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정확했고 분석은 철저했으며 영상과 사진은 감동적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는데 그날따라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일이 밝았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웨이린이 먼저 장가계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어요. 하늘로 솟은 웅장한 봉우리들, 구름에 묻힌 신비로운 풍경, 심지어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장면들까지. 이런 경이로운 경관은 3억 8천만 년 동안의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웨이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발표에 열중했습니다. 장가계는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국의 자랑입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를 향해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웨이린의 발표는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서해 갯벌의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닉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의 시레토코 반도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의 발표 스타일은 웨이린과 달리 매우 분석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이었습니다. 시레토코는 육지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특히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회귀하는 과정은 이 지역 생태계의 핵심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닉은 그래프와 차트를 활용해 시레토코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학적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시레토코가 일본의 온천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레토코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닉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서해 갯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강의실이 점점 집중력 있는 침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첫 슬라이드는 거대한 봉우리나 웅장한 풍경이 아닌 단순하고 고요해 보이는 갯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갯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지구의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서해 갯벌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어요. 지구와 달의 중력 상호작용, 해저 지형과 조석 공명 효과, 해안선의 형태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지구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독특한 지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지형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한국의 서해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은 자연이 선물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서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중국 갯벌과 비교해 생물 다양성이 2배에 달한다는 사실,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 EAAF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간척 사업으로 인한 피해 비교 데이터까지. 웨이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중국 갯벌이 간척 사업으로 40% 이상 파괴되었다는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치를 단순히 면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중국에는 더 넓고 광활한 갯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품이 지금도 보존되는지,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도전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발표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어릴 적 서해 갯벌에서의 추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조개를 캐던 모습, 갯벌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조개구이를 나눠 먹던 장면들. 한국에서는 이러한 갯벌과 함께 살아갑니다. 단순히 관광용이 아니죠. 이것은 세대가 공유하는 생태 감수성입니다. 한국인에게 갯벌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자 정서적 뿌리라는 것이 이 서해 갯벌의 가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이야기에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웨이린과 닉의 표정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서해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의 투표 결과는 21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갯벌 위로 떠오르는 붉은 석양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 아래 제가 직접 쓴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구가 수억 년에 걸쳐 만든 예술 작품, 서해 갯벌. 화려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때로는 가장 위대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강의실 전체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헤이든 교수님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웨이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해 갯벌과 중국 갯벌을 비교한 자료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갯벌도 간척 사업으로 일부 손실되지 않았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웨이린, 한국의 갯벌 역시 간척 사업으로 약 25% 정도가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부와 시민들은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남아있는 갯벌을 철저히 보호하며 일부는 복원 사업도 진행 중이에요. 제 답변에 웨이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닉도 손을 들었습니다. 자연은 결국 수치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들으니 문화적, 정서적 가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세대 간 이어지는 생태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닉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헤이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연유산의 가치는 때로 눈에 보이는 웅장함이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인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서해 갯벌은 자연이 스스로 만든 유일한 조화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술이죠.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가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을 지정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특히 서해 갯벌의 생태계와 보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갯벌이 이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소중한 지구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요. 발표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 뭉클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업적 성취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제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세계에 알린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환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서해 갯벌의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다음 수업이 다가왔습니다. 헤이든 교수님은 평가 세션을 진행하셨죠.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였고 각 발표에 대한 피드백과 토론이 이어졌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가만히 교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발표에 대한 의견을 나눠볼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웨이린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엘라의 발표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 우리 중국 갯벌은 간척으로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부러워요. 웨이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네요. 중국의 갯벌도 한때는 엄청난 생태적 가치를 지녔을 텐데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강의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린의 솔직한 인정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그 다음으로 닉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서의 갯벌이 이런 기능과 가치를 지녔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조사한 일본의 시레토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자연을 수치로만 평가하려 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닉의 진솔한 고백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위대한 자연에 깃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생태 감수성이에요. 자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해 갯벌은 자연이 스스로 만든 유일한 조화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술이죠. 엘라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특별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는 듯 했어요. 강의실 내에 자연스럽게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뭉클한 자부심과 감동이 차올랐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닉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학 때 한국으로 간다면서 진짜 비행기표까지 예약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연구 겸 여행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어.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 닉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발표 이후로 나도 많이 찾아봤어. 정말 놀라운 생태계더라. 특히 철새 이동 경로로서의 중요성은 정말 독보적이야. 이런 곳이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어.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감사했어요. 곧 웨이린과 헤이든 교수님도 연구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엘라, 한국에 가서 다양한 지역과 역사, 문화, 자연적 장소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도 소개해줘요. 이번 발표 너무 수고했어요, 모두들. 저는 감사하다고 답한 후 교수님께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제가 서해 갯벌을 주제로 선택했을 때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셨나요?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때 한국의 서해 갯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갯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구의 역사, 생명의 순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교수님의 눈에 감동이 깃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달이 서해 갯벌의 물결 위에도 비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갯벌 위를 걷는 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개를 캐던 어린 소녀가 아닌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연구자로서의 제 모습이요.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여기서 자라는 건 조개뿐이 아니야. 사람 마음도 자라.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서해 갯벌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지구의 기적이자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소중함을 지키는 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과 미국의 피가 섞인 한 여학생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서해의 갯벌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이야기. 발 아래의 평범한 진흙이 사실은 지구가 수억 년에 걸쳐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의 독보적인 자연유산.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번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경이로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